네, 그러면 제가 이제 이어서요, 좀 사전 질문을 받은 것을 바탕으로 좀 구체적으로 수학 문제를 직접 풀거나 지도를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크게 사전 질문을 받은 것을 좀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실시간 라이브로도 질문을 받을 텐데요. 먼저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아이가 모르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가 어떻게 안내해 주는 게 좋을까요? 이 기다려주는 시간의 양, 힌트 제공 여부, 유도 질문 방법, 이런 것들을 질문해 주셨어요. 이 질문을 받고요, 저는 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유형별로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분명히 혼자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 풀 수 있는데 그냥 문제 푸는 게 귀찮아서 안 푸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정말 진짜 모르겠어서 못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수학 문제를 안 푼다고 했을 때 이 전자의 경우인지 후자의 경우인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단지 귀찮아서 안 푸는 거인데 바로 답안지를 보면은 좀 수학적인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가 없고요. 우리 아이가 정말 몰라가지고 수학 감각이 조금 떨어지고 수학 개념을 응용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힘들어서 못 푸는 경우인데 이 백날 첫날 기다려봤자 이 수학적인 직관력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실 우리 아이가 문제를 풀거나 평소에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을 보시면은 충분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안 풀려고 한다, 단지 귀찮아서다 라고 하면 옆에서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엄마 생각에 넌 조금만 더 생각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격려를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교과서를 한 번 더 들춰보고 오자 정도까지는 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씩 힌트를 주고 유도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유도 질문의 방법이 엄청나게 거창한 것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를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자, 이 정도만 해도요, 훨씬 더 문제가 탁 풀리는 걸 경험을 할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자,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볼까? 이 문제하고 맞는 교과서 부분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자, 이 정도만 하셔도요, 우리 아이들이 못 풀던 문제를 갑자기 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못 푼다.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이젠 답안지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수학 개념이 문제에 적용되는 그 순간을 이해하는 것, 그걸 자꾸 경험하다 보면은 이 수학 감각, 수학적인 직관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안지를 보고 이해한 다음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이 관련된 교과서 부분을 다시 찾아보고요, 이해한 것을 말로 설명해 보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선생님한테 설명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생각하기가 귀찮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생각해보게 격려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좀 수학 감각이 떨어졌다, 부족하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유도 질문, 힌트 주기, 그리고 답안지 보고 이해한 다음에 내 말로 설명하기, 이렇게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풀이 과정을 쓰는 것을 어려워하며 답만 적습니다. 풀이 과정이 왜 필요한지 어느 정도까지 상세하게 쓰도록 안내해야 할까요? 풀이 과정을 쓰는 것을 힘들어하는 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제가 이 3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첫 번째 방법은요, 선생님 놀이예요. 메타인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메타인지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선생님의 설명을 듣다 보면은요, 그 개념이 익숙해져서 내가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 입으로 설명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었으면은 마치 선생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풀고 선생님처럼 말하다 보면은 내가 몰랐던 부분, 또 캐치하지 못했던 부분도 알게 되거든요. 이렇게 교육학자 반도라라는 사람은요, 이 아이들이 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혼잣말로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내적 언어가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어렸을 때 좀 어려운 수학 문제를 만나면은 좀 소리내어서 중얼중얼 풀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소리 내어서 풀면은 못 풀었던 문제들도 좀 풀게 됩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도 말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풀이 과정을 베껴 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답은 구하는데 어떻게 풀이 과정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은 풀이를 정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샘플을 보고 연습을 해야 돼요. 답안지를 보고 베껴 쓰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답안지를 그렇게 보고 베껴 써도 되나요? 답안지를 보고 베껴 쓰면서 아, 이렇게 수학적인 기호와 식을 사용해서 풀이를 쓰는 거구나 라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새로운 문제의 풀이를 쓸 때도 그걸 응용해서 자기가 자기만의 풀이로 쓰는 것을 많이 관찰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속도보다는 정확성을 강조하면서 이 풀이 노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수학 풀이 노트를 한 권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게 이제 스프링 노트가 됐든 줄공책이 됐든 이렇게 내가 교과서나 수학 익힘책이나 문제집에서 만난 조금 풀이 과정이 있는 그 수학 문제를 정리해보는 풀이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이 노트 한 권을 가지고 있다가 매번 풀이 과정을 거기다가 써보면은 이 풀이를 쓰는 것을 이제 연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놀이하면서 소리내어 말하기, 두 번째는 풀이집을 베껴서 써보기, 세 번째는 풀이 노트를 꼭 가지고 있기. 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요, 아이와 함께 공부할 때 이 수학적인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해 아이에게 어떤 말 또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아이 수학 공부시키다가 굉장히 욱하는 순간 많이 겪으시죠. 네, 욱하는 것을 꼭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엄마표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그래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은요, 우리 아이의 어떤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을 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이랑 다른 친구랑 비교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의 과거, 더 나아진 자신을 자기가 느낄 수 있도록 자기 자신과의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과정을 칭찬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려운 문제인데도 스스로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했다. 이 노력을 좀 칭찬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어차피 풀지도 못할 거, 어차피 엄마한테 혼날 거, 그냥 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그 과정 자체를 꼭 칭찬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수학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니?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네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됐어,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요. 또 네가 생각하기에 어제보다 좀 더 나아진 것 같아? 그 전보다 나아진 것 같아? 자신과의 비교죠. 또 이 교과서 개념 부분을 열심히 읽고 엄마가 알려준 이 소리내어 풀기 훈련법을 직접 적용을 하는 것을 보고 엄마가 정말 기뻤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 수학에 있어서는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이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 기본 문제집 이것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요, 우리 아이들 크나큰 결손 없이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수준을 꾸준히 확인하시라는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아이의 수준을 확인을 하는 것은요, 이 초등학교 수학의 그 교과서,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을 보시면 됩니다. 요즘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니까 우리 아이의 실력을 모르겠어요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교과서 학교에서 푸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게 너무 벅차다면 2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지고 오라고 해서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수학 익힘책만 봐도 우리 아이의 실력을 알 수가 있어요. 다 맞았다. 수학 익힘책을 다 맞았으면 잘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한두 문제 좀 어려운 것을 틀렸다. 그러면 개념 적용이 약간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 그 이상 틀렸다. 그러면 개념의 이해가 좀 서투르구나. 저 공부를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수학 교과서, 익힘책, 기본 문제집 이렇게 틀을 가져가시되 이 선행을 얼마나 할 건지, 사고력이나 심화 수학을 언제 넣을 건지 이거는 아이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수학 감각이 좀 타고났어요? 그럼 조금 더 일찍 갈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심화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데 억지로 풀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 아이만의 그 커리큘럼을 아이랑 함께 대화하면서 이 아이의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을 함께 보면서 꼭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요, 사전 질문 받은 것까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또 실시간 라이브를 하면서 질문을 주시면 함께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